안녕하세요. 축구의 모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자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방송인 안정환. 지금부터 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역 시절 뛰어난 볼 컨트롤과 드리블, 중앙에서 좌우로 열어주는 정확한 패스, 반박자 빠르고 정교한 슈팅으로 데뷔 때부터 뛰어난 활약을 선보여 판타지 스타라고 불리는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활약과 더불어 도저히 운동선수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고 완벽한 외모까지 갖춰 수많은 여성 팬을 몰고 다녔고요. 이 선수는 어릴 적 수려한 귀공자처럼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을 때 오렌지를 처음 먹어봤을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육아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버려 외할머니와 외롭게 성장하는 등 그가 직접 김승호의 승승장구에 나와서 이야기한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외가집이 원래는 잘 살았던 편이기는 했고 한창 부유했을 적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안정환이 6살 때 외가집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커피숍을 하다가 망한 뒤 다른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빈곤하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루는 안정환이 할머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나가서 아버지를 사오겠다고 얘기했으며 실제로 차두리의 아버지가 차붐이라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안정환의 할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뜩이나 잘 못 먹는 애라서 운동까지 하면 배가 더 빨리 꺼질까봐 걱정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구부가 되면 간식으로 지급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단순히 또래 애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빨랐을 뿐인 어린 안정환은 그렇게 축구부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작한 축구는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지원이 끊겨 축구부가 없어지고 매일 구타에 못 이겨 숙소를 이탈 합류를 반복하고 주말 휴일에는 공사장을 전전긍긍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합니다.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안정환은 아주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졸업해서 거액의 프로축구단에 입단하는 대학교 선배들을 보고 2학년 때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1997년 이탈리아 유니버시아드 직후 돌아오자마자 후반에 투입되어 혼자 2골 1어시스트 하면서 1대2로 지던 팀을 5대2로 역전승한 이라는 유명한데요. 그렇게 아주대학교의 재단이었던 대우그룹이 운영하는 부산대우 로얄즈로 자연스럽게 입단하게 됩니다. 안정환의 축구 경력을 보면요. 1998년에서 2002년까지 부산대우 로얄즈 현 부산 아이콘스에서 뛰었고요. 그 중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전에서 결승골을 넣을 때까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이탈리아 AC 페루자로 임대를 가서 많은 골을 넣고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자국의 월드컵 16강 패배를 안겨줬다며 안정환은 돈도 주지 않고 팽해버린 페루자 구단주 사건은 유명하죠. 사실 안정환이 페루자로 가기 전 스페인 라싱데 산탄데르에서 안정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기 며칠 전 페루자에서 안정환을 낚아채갑니다. 이때 안정환이 라싱데 산탄데르에 갔었어야 그 당시 페루자 구단주 루치아노 가우치는 안정환이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자 엄청난 갈굼을 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14라운드 만에 교체 출전으로 경기를 뛰게 된 안정환은 실력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2년 안 되게 생활한 이탈리아 성적을 보자면 경기 MVP 총 5회, 주간 베스트 11, 3회 선정, 평균 평점 용병 150명 중 9위 기록 등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있었던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전에 구단주 가우치는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안정환에게 엄청난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안정환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안정환은 페루자 구단 측에서 마피아에게 살해당할 수 있으니 돌아오지 말라며 경고까지 했고 가족들이 조용히 짐을 빼러 갔을 때는 차가 다 박살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건 옷가지 뿐이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한 안정환의 주가는 날로 상승하였고 분노한 페루자 구단주는 이성을 되찾으며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이미 안정환과 페루자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페루자는 안정환을 임대하였기에 부산 측의 동의도 없이 이적료를 막무가내로 보내게 되었고요. 원소속팀 부산은 이를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양쪽은 안정환의 소유권을 두고 싸우게 되죠. 원소속 구단인 부산은 안정환을 프리미어리그 블랙벌로버스와 계약을 진행하였고 페루자 역시 프리미어리그 볼튼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쪽에 팽팽하게 싸우던 시점, 페루자는 국제축구연맹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국제축구연맹은 페루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건으로 안정환은 36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소송까지 걸어버린 페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소속팀이던 부산은 이런 안정환을 일본의 매니지먼트에 팔아버립니다. 이때 했던 계약은 축구뿐만 아니라 매년 3차례 광고 촬영을 하고 그로 인한 광고료와 차후 발생할 임대료 및 이적료 권리는 기획사가 갖는다는 조항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축구와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빚을 다 갚은 안정환은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2005년까지 2년 더 일본 생활을 한 뒤 프랑스 메스로 2006년까지 2년 동안 축구를 하고 잠시 독일 디스부르크에서 머물다가 2007년 수원 삼성으로 국내 복귀를 선언합니다. 이후 2008년 부산에서 1년 축구를 하고 마지막 축구 인생을 중국 다렌스더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 뒤 은퇴를 선언합니다. 추가로 페루자의 구단주 다우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도 고른 이 나쁜 할아버지 가우치는 계속해서 다른 만행을 저지르다가 파산 및 탈세 혐의로 아들과 도망자 신세가 되다가 결국 잡혀서 수감되고 2020년 2월 2일 사망하게 됩니다. 안정환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되다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걸 몰랐던 저희는 안정환 이야기를 2탄으로 끝을 맺으려 정했습니다. 안정환의 모든 것 1탄은 여기까지입니다. 2탄을 예고하자면 안정환이 축구 은퇴 후 감독 준비, 지도자 경력, 해설 준비, 방송인 경력, 안정환의 말말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부탁드리며 스포츠의 모든 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